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카카오뱅크 그야말로 열풍입니다. 지난주 국내 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업 닷새 만에 신규 고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시중은행들이 이제는 상당히 긴장할 정도라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시중은행과 어떤 차별점에서 사람들이 몰리는지, 또 무엇을 조심할 건 없는 건지 홍익대 경영학부의 홍기훈 교수를 연결해서 좀 도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걸 열풍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진짜 열풍이라고 부를 만합니까? 네, 이게 엄청나게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주변에 좀 물어봤는데요. 예. 대부분이 계좌를 만드셨더라고요. 이게 27일 날 가입이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당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고객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었다고 하고요. 예. 출범 12시간 만에 이제 시중은행 연간 비대면 계좌 개설인 15만 건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 하루만은 30만 명.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첫 인터넷 은행인 K뱅크가 출범이 100일이 넘은 현재도 40만 명 정도 이용자를 모집을 했거든요. 네. 그걸 감안하면 홍보 전략도 좋았고 주변의 기대감도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사실은 이것저것 가서 창구에 있는 직원과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계좌 개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 이건 상당히 간편한 절차인 것 같아요. 해보셨는지 혹시? 네, 이 사람들이 엄청 몰렸다고 해서 이제 31일에 가입을 해봤는데요. 가입하는데 정말 10분도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어플부터 깔아야 되나요? 네, 어플을 깔고 가입을 하고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예. 시중은행하고 어떤 것이 공통점이고 어떤 것이 차이점입니까? 이게 물리적인 은행 지점이 없다 뿐이지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예금, 적금 상품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그 종류가 많지 않아서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 자율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이용이 편리한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 K뱅크에 비해서 이렇게 폭발적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역시 네.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군요. 간편하다. 금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금리가 일반 이제 예금 금리에 비해서 0.2%에서 0.3%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금리인데 해외 송금 수수료도 낮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네, 거래 수수료도 그렇고 해외 송금 수수료도 그렇고 굉장히 쌉니다. 거래 수수료는 연말까지 없고요. 해외 송금 수수료가 이제 기존의 10분의 1 수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의 ATM 인프라를 이용하고 점포를 없애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수수료가 없다는 건 영속적인 건 아니고요. 한시적이니까 이 부분은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라는 건 이제 개점 서비스 차원에서 연말까지만 수수료 없이 현금 출금이 가능한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예금이나 적금 이율은 시중은행보다 높다는 뜻이고? 네, 예금 이율은 높고 대출 금리는 싸고요. 싸고. 예. 이렇게 따지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은 도대체 우리한테 공인인증서에 OTP를 요구하고 낮은 이율과 또 자기네가 받을 때는 높은 이율 이거를 계속 강요했던 은행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한 오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카카오뱅크는 하는데 왜 나머지 은행은 하지 않느냐 하고 무조건 비판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이게 기존 은행들은 점포 유지비하고 높은 인건비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카카오뱅크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거래 수수료는 이미 이야기했듯이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 거지 영속적일 수는 없는데요. 이 수수료라는 게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네. 가격이 낮아지면 질적인 부분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수료가 낮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적정한 수수료는 기존 은행들 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뱅크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예. 자, 대출 신청은 폭주하고 있다고 하고 대출 승인은 굉장히 쉽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네. 근데 신용등급이 8등급인데도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8등급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고 한도도 1억 5천만 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용이 매우 저렴한 상태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가 보니까는 저신용 대출의 가격을 정확하게는 너무 싸게 책정을 해서 과잉 대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을 우려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역시나 기존의 대출을 받은 고객이 신용 등급이 하락했을 때 기존의 은행들은 그에 대한 대처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 리스크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보시기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이렇게 되면 기존 제도권 은행들을 확실하게 위협하면서 잠식해 나갈 것 같습니까? 충분히 위협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낮은 수수료, 낮은 대출금리, 높은 예금금리를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라면 그리고 리스크가 제대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은행들이 쫓아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고령층들은 아직 스마트폰이 좀 익숙치 않습니다만 고령층들도 좀만 배우면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매우 직관적이고 간편합니다. 걷다가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어서 쓰기 매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 스마트폰이 뭐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네. 그 은행의 어떤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거나 뭐 이런 걱정들도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보안적 측면에서는 이제는 핸드폰 관리를 더 잘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밀번호만 있으면 송금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간편 결제라는 게 양날의 검입니다. 비밀번호만 가지고 쓸 때는 매우 편리한데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비밀번호를 해킹당하면 송금이 그냥 되는 거기 때문에 핸드폰 관리를 매우 잘하셔야 할 겁니다. 아무튼 개인적인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라는 말씀 좀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이 너무 좀 많이 나가 있어서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회 속에서 무리한 대출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것도 사회적으로는 걱정이 좀 되는 것 같고. 네, 이 대출 과정이 쉬워진다고 해서 상환이 쉬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수 있을 정도만 빌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뱅크 열풍에 대해서 홍익대 경영학부의 홍기훈 교수로부터 들어봤습니다.